선진국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상류층 자녀들이 왜 기업이 점점점 스마트화 되어가는 기업, 그 다음에 생산성이 올라가는 기업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얘네들이. 그게 이제 다 이거 창조성으로 나오는데, 그 창조성이라는 게, 걔네들이 형성이 됐던 게 뭐였냐면은 굉장히 한 5가지 분야 정도를, 뭐 예를 들어서 이과 2개, 문과 3개, 예체능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즐기면서 그 지식들을 융합해 온 애들만이 그 창조성이 쌩쌩 돌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분야를 계속 전공해가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우리나라 그 박사학위 따듯이 한 분야에서만 쭉 해봐야 그게 어떤 식의 방식이냐면은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는 방식인 거죠. 인공지능은 한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그게 의료가 됐든 바둑이 됐든 뭐 군사 로봇이 됐든 또 뭐가 요리 로봇이 됐든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인공지능 개발 현재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아이들의 두뇌 유형에 맞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뇌 유형이 여러 가지 것을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그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두뇌가 또 집중, 초집중형이 있어요. 한 가지만 잘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걔네들한테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거 한두 가지만 하게끔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실습실이 있었잖아요. 실습실. 그러면 현재 우리 공업고등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을 하고 간혹가다 실습실을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부인 학교에서 기술을 이론적으로만 배운 애들이 있고, 이론적으로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아예 실습실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죠. 거기서 계속 얘네들이 실습만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몸으로만 배우는 애가 있고, 또 책으로만 배우는 애가 있고, 또 실습실에서 뭔가를 만드는 교육을 하고 동시에 원예나 농업 수업을 하면서 수직농법, 미래 그 도시농업에서 필요한 수직농법 같은 것을 좀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이렇게 서로 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넓어지면서도 깊어지는, 그게 이제 결국 T자의 문제인데, 공업기술 교육에 있어서도 넓어지면서 깊어져야 되는데, 공업기술 교육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생물권에서 아직까지 인간도 그 자기 감각을 넓혀가는 과정이 있고, 인공지능도 감각을 넓혀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 아직 파악되지 못한, 아직 데이터화되지 못한 것, 그게 가치예요. 그게 일종의 블루오션이거든요. 그 블루오션이 식물 또는 미생물 같은 데 많아요. 생물권에 아직 이 블루오션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현대사회의 어떤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라면은 저는 농업고등학교하고 공업고등학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물을 가르는 기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농업과 관련되거나 어업과 관련되거나. 그래야지 좀 의미 없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에 좀,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인재가 또 그 중에서 간간히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고하고 공고가 좀 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 체육에서 창조성이 아주 높다거나, 인간의 판단이나 감정을 관리한다거나. 근데 이것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심리 상담을 하는 AI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인공지능의 시각 처리가 뭐 100단계, 뭐 200단계로 확장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굉장히 수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읽는 것조차도 인간이 읽는 것보다 훨씬 잘 읽어요. 우리 몸속에, 이게 그 SF 영화에 보면 나오거든요. 로봇이 딱 몸을 딱 스캔합니다. 스캔하면은 당신 몸속에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린 수치가 몇이고 코르티솔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내 말이 지루하군요.
뛰쳐나가고 싶죠? 이렇게 하거든요. 스캐너 그걸 알아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인간과 같은 감정은 없지만 인간의 감정을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뭐냐면 인공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감정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고 인간지능이 있는데 인간 감정이 있고 또 인공감정이 있어요. 근데 인공감정조차도 인간을 훨씬 능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과 두뇌를 다 파악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영역도 사라집니다. 한 50년은 유지가 되는데,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위안, 뭐 이런 거를 다루는 부분. 그러니까 정신적인 힐링 같은 것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당분간 그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인공 감정보다 더 오래 인간들이 인공지능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고도의 손기술하고 묵동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로봇을 생산하려면요.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재료가. 제작비가 들어가고요. 그 3D 프린터가 글쎄 한 100년쯤 후면은 정말 우리 인간과 같은 기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을 3D 프린터가 위에서도 쫙 찍어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원시 단계까지 와 있어요. 3D 프린터로 권총을 찍어가지고 발사에 성공을 했고 3D 프린터로 아주 권총 정도의 미개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지금 MIT에서 프린팅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발달하려면 또 한 100년 걸리는 거죠. 100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인공 피부가 있단 말이죠. 전자 피부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로봇에는 전자 피부가 들어가야 돼요. 손에. 그러니까 로봇을 무한히 우리가 휴대폰 찍듯이 무한히 찍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휴대폰보다 부피가 크잖아요. 로봇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작비가. 인간처럼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100년 동안 인간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곳은 호모 파벨이에요. 도구 인간이에요. 손을 쓰는 거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쉽게 들어오기 힘들어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요, 딸기 농사를 짓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딸기를 한 300년 팔아야 그 돈 나올걸요? 그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우리가 애들을 교육시킬 때 이 돈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을요, 철저히 없애주는 게 좋아요. 미래 인간을 돈을 못 벌어요. 아주 극소수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체육에서 아주 극소수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분야 있잖아요. 물질을 다루는 분야에서 돈이 좀 될 것 같으면 전부 인공지능 로봇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인공지능을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마진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비싼 것부터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린 게 뭐예요? 의사 로봇이잖아요. 의사 로봇. 진단해주고. 굉장히 비싼 라이센스를 주고 아마 한국 병원에서 도입했을 거예요. 그 다음 비싼 게 뭘까요? 전투 로봇이에요. 테러리스트들이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로봇, 전투 로봇, 그 다음에 운송 로봇이죠. 무인 자동차. 운송비 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송비 마진에서 뭔가를 이윤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송 로봇이고, 아마 운송 로봇 다음에는 서비스 로봇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미 병원에서 그런 로봇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호사 로봇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동식 간호사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몇 호 환자실 앞에 대기 몇 시 몇 분까지 어떤 약물을 가지고 대기 딱 프로그램 하잖아요. 의사가 딱 가면 거기 로봇이 와 있어요. 그 약물을 딱 가지고. 네. 여기까지는 현재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서비스 로봇이죠. 근데 서비스 플러스 약간의 운송이 결합된 그 로봇인 거죠. 서비스 로봇 그 다음 단계는 요리 로봇이에요. 이제 인간이 요리를 안 하는 거예요. 3D 프린터가 요리를 한다거나 실제로 로봇이 쇼를 하듯이 요리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지금은 그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 이미요.
그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받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로봇이 전달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차가 딱 멈추면 로봇팔이 딱 나와가지고 로봇이 딱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점점점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물밀듯이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뭘 하면서 자존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냐, 인간적인. 이것도 미래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가장 좋은 후보가 생태농업으로 나옵니다. 생태농업, 그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일.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데 큰 돈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추 따는 거, 딸기 따는 거 이런 거예요. 이걸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좀 돈 좀 되는 일들을 점점점 차지해 나가게 될 때, 인공지능 로봇이 돈 좀 되는 일을 차지해야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버니까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원리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흘러가게 될 때 생태 농업을 이게 왜 또 중요해지냐면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아무리 고도의 3D 프린터를 만든다고 해도요, 집신벌레를 프린트하기는 힘들거든요. 생명의 가치가, 그러니까 AI하고 제조 기술이 올라갈수록 생명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도표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한참 넘어가야 되는데요. 생명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 프린트물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거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 강의 듣고 나서 한번 읽어보면은요, 더 이해가 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시대에서 생물학의 시대에 이 물결이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정보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왜 생물의 가치가 더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로봇과 3D 프린터의 제조 기술 자체의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점점 싸게 팔아야지 더 많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레미 리프킨이 한계 효용 제로의 법칙인가의 책에서 말했던 게 그거고요. 그러니까 미래학자 중에 제레미 리프킨이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미래를 잘 보는 것 같은데 1996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을 때도 전체 인류에서 2%만 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사람 2%만. 98%는 노동에서 다 이렇게 소외가 된다는 거죠.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런데 그 3D 프린터하고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미생물, 세포, 생명이 지금 생명을 발생하게 하는 그 실험이 얼마 전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체를 찍어내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생명이 없는 모든 것들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모든 것들이. 왜 그게 제조가 다 가능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도 합성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미래에.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더 이상 비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공으로 새로운 연금술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연금술. 원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인간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면은 물질적인 가치는 감소하게 되고 두 가지 가치가 급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생명의 가치하고 문화의 가치입니다. 생명하고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업 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농업 쪽의 생명에 대한 센스를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센스, 생명에 대한 센스가 없이 계속 과학기술만 하면은요, 미래가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 인공지능 로봇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물학의 시대가 왔을 때에는 인간이 생태농업을 하고 뭔가 간의 수공업 같은 그런 DIY, 자기 스스로 자기 쓸 물건들을 만들어 쓰면서 사는데 이 형태가 언제랑 유사하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1960년, 70년 내지는 그 조선시대 때 그 농어촌 마을이랑 비슷해져. 미래.
굉장히 첨단 과학이 발달을 했는데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원시부족 사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농촌에서 그래서 쌀값 안 나와가지고 왜 백년기 농민 죽고 그랬잖아요. 농촌에서 이 농업 생산을 하는 것 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꾸려 하다 보니까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오거든요. 미래 사회는 그런 대량 농업 자체가 거의 다 없어지거나 망하거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정도에서 그게 생산이 되는 것이죠. 지금 도시농업 연구가들을 보면은요,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 수 없을 정도로 도시 옥상이라든가 도시 건물에서 만들어내는 음식 그 식량의 양이 상당할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제가 지금 4시 20분까지 하던가요? 4시 20분까지 하나요? 네, 어쨌건 저기 잠깐만 한 2, 3분만 쉴게요.